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일입니다. 정오를 넘어서 30분이 지났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좀 한자가 좀 묘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토는 토끼란 말이고 죽을 사자에 구는 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팽은 삶는다는 뜻입니다. 토사구팽, 이것은 한자 사자성어가 그렇지만은 이 고사와 연결시켜야 이게 풀이가 됩니다. 토사구팽은 뭐냐면 사냥개가 토끼를 잡은 후에는 쓸모가 없어져서 삶긴다. 삶을팽입니다. 삶아 먹는다는 거죠. 사냥개가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가 없어져 버리면 사냥개의 용도가 폐기되어 가지고 이제는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사냥개를 보신탕으로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토사구팽. 이 어원은 보면은 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기에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월나라에 전략가인 범렬한 사람이 이 월나라의 왕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성공한 다음에는 충신들을 숙청한다.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토사구팽입니다. 근데 이 토사구팽과 관련돼서 고사에서 또 이런 사건과 연루되어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한나라, 그러니까 유방과 항우가 천하쟁패전을 벌리다가 유방이 이겨가지고 한나라를 만들고 한고조가 되죠. 한고조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전략가인 한신이었습니다. 이 한신이 용도가 이제 폐기되는 겁니다. 한신이 비상한 군사적 전략으로 한고조의 천하 통일을 뒷받침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신을 결국 토사구팽시켜 가지고 처형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신이 토사구팽이라고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기에 적힌 내용으로서는 이 범녀의 말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샘터사를 만드신 정치인 김재순 선생이었습니다. 김재순 선생은 오랫동안 저 장면 정부 시절부터 차관을 하고 해가지고 이 정계에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은 분이고, 공화당 박정희 시절에 공화당의 아주 중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인방으로 몰려가지고 말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는 정계에 복귀하지 못했는데 샘터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내고 좋은 잡지를 낸 분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이분이 다시 정치인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에 김영삼 씨가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김영삼 씨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출범하니까 재산 많은 사람을 일단 몰아내는데 거기에 걸렸습니다. 김재순, 박중교 이런 원로들이. 그때 김재순 선생이 토사구팽 당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정계를 떠나서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토사구팽이란 말이 유행하도록 만든 분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토사구팽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토사구팽의 전형적인 경우인데,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아주 여기서도 개를 인용을 했습니다. 개가 나옵니다. 개가.
사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력비리 수사 올스톱. 검찰 다시 충견으로. 충견을 한자로 썼네요. 충성스러운 개라 이거죠. 검찰을 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충견이라는 뜻입니다. 권력비리 수사를 했더니 문재인 정권이 화를 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가지고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그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검찰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게 다 토사구팽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권력 세계의 이게 속성입니다. 권력은 아들과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자끼리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투를 하는 모습은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권력은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는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지혜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삼권 분립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4부 역할을 하는 언론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새 조선일보가 사설을 잘 씁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이 잡다하게 쓰여진 보도 기사를 총괄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니까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통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훤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건물의 통유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점 휴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작년 7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그 임명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은 검찰 역사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진짜 검찰,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검찰의 존재의 이유는 현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작년 8월 말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를 수사했다. 뒤이어 대통령을 형으로 불렀다는 유재수 부산 부시장을 구속하고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파헤쳤다. 검찰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산권력 수사였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대통령을 빼놓고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사의 핵심도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가 대통령 앞에서 멈춰섰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송철로 울산시장 등 1차로 13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해서 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6개월간 밝혀낸 것이라고는 송 시장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뿐이다.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변죽을 울리며 수사하는 신용만 내고 있다. 소환 일정도 안 잡은 윤미향 사건. 윤미향 수사도 2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이 사건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도 적지 않다. 정의연 회계장부에선 국고 보조금 수억 원을 포함해 37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이 누락되었다. 정의연은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계좌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빼갔고 돈 세탁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위안부 쉼터 건물은 정의연 펜션으로 쓰였고 윤 의원 부친이 쉼터에 취직해 월급을 타갔다. 그런데도 윤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일도 있었다. 정권 눈치를 살펴 적당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죽하면 야당 의원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갖고 검찰을 찾아갔겠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도 6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시 당직을 졌던 선임병이 사실상 탈영이었다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상급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다른 병사 4명도 언론에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고 우리 엄마도 준비하면 좋겠다며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돌린 사실도 공개했다. 이 수사는 계좌 추적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몇 달간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야 일부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이 입을 맞출 시간을 준 것이다. 장관 눈치를 보며 적당히 문결해야 한다. 1조 6천억 원대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임펀드 사건에선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기꾼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도하자 의원이 시인한 것이다. 해당 의원이 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의원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야당이라면 그렇게 했겠나. 라임과 비슷한 구조인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에 맡기지 않고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정권 핵심과 친분이 두터운 펀드 설립자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고 덮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정보 유출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도 2주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사이 서울중앙지검이 박 시장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면담 신청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출해놓고 이를 숨기려고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의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 내용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이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밖으로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이지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불법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팀을 인사학살하여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 손발을 잘라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조만간 또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에 대한 2차 학살이 목적이다. 결국 사안 권력을 수사하던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겨나고 대통령 충견이자 사냥개들만 남을 것이다. 상당히 격한 사설입니다. 결론은 토사구팽입니다. 결론은 이 토사구팽, 한자의 위대성입니다. 한자는 요 내자에 역사적 유래를 집어넣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려면 사기를 읽어야 합니다. 자연히 중국 고대사를 알게 되죠. 그리고 토사구팽을 통해서 권력의 속성을 이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썼던 권력의 속성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토사구팽. 이 언어는 제대로 쓰면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통유리 역할을 한다는 저의 말이 바로 토사구팽 같은 말이죠. 이 토사구팽의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지금 이 정권으로부터 몰리고 있는 두 사람은 결코 문재인 정권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구속시킨 그 명단을 한번 보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씨 본인보다는 박근혜 씨의 밑에 있었던 국정원장들, 그 명단이 화려합니다. 그때는 사냥개 역할을 했죠. 토끼를 잡는. 토끼라는 것은 힘이 없잖아요. 힘없는 권력이 떨어진 박근혜, 이명박 사람들을 잡는 그 사냥개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우파 진영의 공적 제1호가 되었죠.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진짜로 믿고 사안 권력을 수사를 했더니 이렇게 지금
이제는 이 정권의 공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수사하는, 정권을 수사하는 여러 건수가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동결, 작동 중지 상태입니다. 동작 그만 상태입니다. 지금 동작 그만. 이런 현상은 과거 정권에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 정권에는 염치라는 게 있었어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좌파라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 편을 수사하기만 해봐라. 검찰이 우리 편을 수사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상대는 물더라도 아주 무리하게, 아주 야비하게 물어뜯어도 잘한다고 응원을 하더니, 자기 편의 결정적 약점, 결정적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편과 상대편을 가르는 겁니다. 우리 편과 상대편을 갈라서 철저하게 우리 편을 보호를 하고 상대편을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적 적이 되면은 말살돼 버립니다. 계급의 적, 북한에서 가장 겁나는 말이 계급의 적입니다. 계급의 적으로 규정되면은 보통 목숨을 잃습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로서 검찰을 씁니다. 그런 도구로서 이제 법원도 이용하려고 하겠죠. 이미 상당 부분 그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민주적 장치가, 민주적 제도가 상당히 많고 아직은 언론 자유가 그래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토사구팽 전략이 성공할 거냐 하는 것은 문재인도 모르고 우리 국민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을 지금 점칠 수가 있습니까? 퇴임한 이후에 과연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을 것인지,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것인지 지금 모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모를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 앞에서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시간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문재인 권력은 지금 1년 한 10개월 남았죠. 모래시계처럼 하루하루 권력의 무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될 것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기와 같은, 또는 삼국 사기와 같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비춰주는 가장 좋은 거울입니다. 감사합니다.